마음이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. 아니 왜 사귀게 됐어? 크게 세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일관됨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는 나를 그닥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그 사람의 마음 어떻게 돌릴 수 있을까요? 오늘은 그 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십니까? 닥치건의 채널에서 보내드리는 고향여자의 연애운세 고향여자님 오늘도 나와주셨습니다. 네. 오늘 주제는 고향여자님께서 좀 궁금해하시는 주제였었어요. 네, 맞습니다. 나를 그닥 좋아하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돌리는 방법인데 고향여자님은 이런 경험이 많지 않다고 들었는데 저는 그러니까 요 소개팅을 하면서 같이 마음에 안 드는 적이랑 제가 마음에 안 든 적은 있어도 나 혼자 좋아한 적은 없었다. 그렇겠구나. 아니야, 근데 아니 서로 안 좋아한 적이 있으니까. 그죠. 서로 까고 서로 깐 적은 있어도 그런 적이 없어서요. 그렇군요. 뭐 저는 그런 경우가 보통 사람보다 2배가 많으니까요. 평균으로 따지면 뭐 비슷한 거겠죠. 네, 여러분의 평균과. 자,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궁금했던 이유는 있어요? 혹시라도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 나타날 수도 있잖아요. 아, 그렇군요. 미래에 대비하고자. 이제 저 배워야죠, 저도. 아, 그렇군요. 욕 달리겠네요. 아니. 내가 지금까지는 그냥 나를 좋아하는 사람을 위주로 만났다면 이제는 나를 싫어해도 내가 좀 쟁취하는 그런 경우가 좀 생길 것 같다. 그런 연애를 해보고 싶다. 내가 진짜 좋아하는 사람을 만나보고 싶다. 이런 생각이 좀 생긴 거죠. 그래요.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해석해 주세요. 뭐 욕을 다시든가. 안 보려고. 그래요. 좋은 태도입니다. 네. 그런데 저는 이걸 좀 생각을 해봤어요. 저는 이런 사례들을 몇 가지 좀 들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크게 3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. 일단 일관됨을 보여줘야 될 것 같고, 그리고 두 번째는 적극성, 그리고 세 번째는 의외성인데 일관됨하고 의외성은 좀 충돌하는 것 같은데 이런 이미지를 생각해 봤어요. 일관된 건 처음에 연락 막 하다가 내가 좀 약간 좀 시들시들한 것 같으니까 어느 날 연락을 안 해. 그리고 약간 아니면 연락을 그나마 뜸한 건 괜찮은데 독이 있는 말을 해요. 그러니까 왜 내가 못나서 안 만나는 거예요? 아니면 막 예를 들어서 그런 식의 뭐 그쪽 잘난 건 알겠는데 너무 튕기시는 거 아니에요? 라는 거. 약간 톤이 달라지는 그런 말들 있잖아요. 그러니까 제가 좀 약간 과장해서 말했지만 온도차가 확 달라지는. 네. 약간 근데 사람마다 막 술 먹고 좀 악담 쓰고 술 먹고 악담까지는 아닌데 약간 삐진 말 쓰고 까칠해지고. 이게 둘이 썸일 때 삐진 모습은 귀여울 수 있는데 그죠. 내가 관심 없는 사람이 삐지면 정 떨어져요. 맞아. 그래서 내가 마음이 삐졌다 한들 그럴 때일수록 스스로를 다스리고 남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. 현자 타임을 만들 수 있는 뭐 그래서 좀 자신을 명상이라던가 그래서 이제 자신을 향대 표정을 읽었어요? 그렇죠. 왜 표정을 욕하고 그래서 나 명상 생각했는데 자신을 차분하게 내린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하는 객관적으로 봐도 내가 일관된 모습인지 그러니까 일관성을 보이려면 노력해야 되는 거지. 그쵸. 우리 마음은 일관되지 않거든. 맞아. 두 번째가 이제 적성인데 이 두 번째는 이제 마지막에 좀 얘기를 해볼게요. 의외성은 이건 이제 여러 사람들의 사례를 들어보면 처음엔 그냥 별로였는데 두 번째 만났더니 이 사람이 이런 모습도 있네 하고 반했던 얘기를 좀 많이 들었거든요. 근데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부분이 일단 두 번째 만날 수 있을 정도의 그룹 안은 들어와야 된다는 거죠. 그러니까 이 사람이 정말 정 떨어지고 너무너무 싫어 그러면 마음을 못 돌려요. 그쵸. 근데 일단 최소한 두 번째 만나자고 했을 때 그래 뭐 만나는 볼게요 정도까지 되면 그래도 넘어간다는 거죠. 그래서 일관된 거는 내 태도의 문제고 의외성은 내 태도를 유지한 상태에서 뭔가 거기서 플러스 알파인 거지. 이런 옷도 어울리네? 아니면 저 사람이 이런 것도 안 해? 아니면 집에 소가 100마리 있네? 약간 이런 거 있잖아요. 부자다. 그러니까 이런 거 좋잖아요. 그래서 이런 뭔가 플러스 알파를 얹을 수 있는 의외성. 저 사람이 굉장히 무뚝뚝하고 말도 못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알고 보니까 취미로 어디서 이런 뭐 아이들한테 마술을 가르치고 있고 뭐 예를 들어 그런 건 또 의외성이잖아요. 그쵸. 그런 의외성. 저 사람이 굉장히 막 약해 보이고 온순해 보여서 좀 남성미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가슴 근육이 움직여. 겨울에 만났는데 그 다음날 얇은 옷을 입고 왔어. 왜 좋은 거예요? 치료되는 거예요? 그래서 약간 뭐 그런 의외성 뭔가 그건 일관성과 어떻게 보면 이런 면에서 보면 일관성과 의외성이 둘 다 공존할 수 있다라는 거죠. 그쵸. 혹시 이런 면을 좀 느끼면서 좀 마음이 돌아선 적이 있었나요? 제가 옛날에 엄청 오래전에 소개를 받았는데 마음에 안 들었었어요 저는. 근데 그렇구나. 그쪽은 마음에 들었었나 봐요 저를. 그래서 맨날 연락 오고 맨날 전화하고 근데 거기서 팩트는 절대 제가 뭐 안 좋아하는 티를 내도 자신감이 줄어든 모습도 없고 더 적극적으로 자존감이 되게 높아 보였어요. 그렇군요.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것보다 그렇게 보이는 게 중요한 거지. 왜냐면 이렇게 계속 못 만난다고 하거나 이러면은 그래서 나 접거나 아니면 삐지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에요. 그냥 장난식으로 야 너 너무 바쁘다. 너 시간 될 때 보지 뭐 이런 식으로 넘어가고
거기 자신감이 보이는 거죠. 그분은 욕설 노트가 있을 겁니다. 통화 끝나면 이제 욕설. 아, 그럴 수 있겠다. 아, 그렇죠. 그리고 자기의 장점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. 자기 일적으로나 자기를 관리하는 그 말한 그 가슴 근육처럼. 아, 그렇군요. 스스로 관리하는 모습. 그쵸. 그래서 마음이 돌아간 적이 있었어요. 이런 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실수해요. 왜냐면 내가 약자니까. 약자가 되는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 그리고 상대의 이런 사소한 거에 의해서 내가 막 휘둘리는 느낌이 또 싫고 그래서 또 약자가 됐을 때 우리가 그걸 깨기 위해서 화를 낸단 말이에요. 근데 상대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화내면 이상한 거지. 그쵸. 그런 실수를 많이 해요. 이게 결국 삐지는 걸로 태도가 나는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좀 안 하는 거. 마지막으로 그러면 적극성인데 이 적극성은 양날의 검인 것 같긴 해요. 처음 소개팅 나가서 좀 싫은 것 중에 하나가 들이대는 거라고. 그게 좀 서로 마음에 들면 괜찮은데 서로 마음에 들면 그렇겠네요. 서로 마음에 들면 상관없죠. 큰일 나겠네요. 더 빨리 그렇죠. 네. 근데 이게 마음에 들지도 안 들지도서부터 마음에 안 드는 그 라인 안에 있는데 자꾸 적극적으로 오면은 그 적극적으로 오는 것도 뭐 나는 이런 스타일을 좋아하는데 뭐 네가 약간 그런 스타일인 것 같다. 이런 식은 괜찮은데 이상형은 나라고. 이래서 뭐 누구누구 닮고 뭐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. 나야 나. 내가 말도 끝까지 듣지도 않아. 무조건 자기는 다 맞출 수 있대. 네가 원하는 거 다 맞출 수 있어요. 부담스럽지. 그렇죠. 그거는 뭐 예를 들어 지고지순한 사람이 좋다. 예전에 굉장히 많이 주장을 하셨었잖아요. 물론 그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하던데 말 끝나자고 난 지고지순하다고. 그럼 우리가 나 지고지순하다고. 그러니까 지고지순한 단어를 몰랐어 심지어. 그래서 그냥 무조건 그렇대. 이제 그런 경우. 그런 거는 우리가 이제 시간을 두고 보면서 알게 되는 천천히, 건데. 너무 급한 모습을 보이면 좀 아니고. 이 사람이 나를 별로 안 좋아한다 했을 때는 일관됨 자체가 적극성이지. 부담 안 주는 선에서. 그렇죠. 사귀자가 아니라 나한테 시간을 내줘 이 정도의 적극성을 내서 계속 발휘하는 거. 이게 적극성을 발휘하려면 결국 중요한 건 삐지지 않는 것 같아요. 또 생각해보면. 예전에 제가 소개팅을 받았을 때 제가 좀 카톡이 빠른 편이 아니에요. 네. 맨날 빠른 사람 찾으면서 본인은 안 빠르군요. 요새 안 빨라졌어요. 그렇군요. 제 자신에게 충실하고 있기 때문에. 땡기를 사셨네? 왜? 그래서 근데 소개팅을 받았는데 이 사람을 처음 만났을 때는 뭐 마음에 들지도 않고 좋지도 않아. 어중간해. 근데 한 번은 만나볼 생각이었어요. 그 다음에 연락을 하잖아요. 근데 자꾸 카톡이 느릴 수도 있잖아요. 제가 일하느라. 그것도 집에서 쉬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을 때였어. 그렇죠.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야. 나는 뭐 일하느라 컴퓨터 앞에서 일하느라 카톡을 자주 빨리 보낼 수 있는데 너는 바쁜가 보네? 그럼 나도 카톡을 줄여야겠다.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거기서 정이 갑자기 뚝 떨어지는 거 있잖아요. 이게 저도 참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런 삐지는 마음을 참기가 어렵긴 하죠. 그건 사실이에요. 근데 또 상대 입장에서는 정이 떨어지는 것도 사실일 거고. 그리고 헤어지고 후회하고. 그래서 원래 애프터를 받았는데 애프터를 취소했어요. 그냥 안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더라고요. 근데 이게 남녀를 떠난 얘기예요. 지금 어떻게 보면 저희가 남녀다 보니까 그런 얘기를 약간 성별로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이 그런 걸 했을 때도 남자분들이 굉장히 정이 떨어지는 사람이에요. 부담스럽잖아요, 솔직히. 사귄 사이도 아니고. 그리고 이제 이게 적극성이 과하다는 느낌이 드는 건 소개팅을 했는데 결혼 이야기를 자꾸 이렇게 하는, 자기는 꼭 결혼을 해야 되고 뭐 결혼 생각이 없는 사람은 만나지 않겠다, 약간 이런 거를 첫 만남부터 얘기하는 거는 부담스러워. 근데 그 말을 하는 분의 마음은 이해해요. 오랫동안 연애를 했는데 상대가 결혼 생각이 없어서 자기의 청춘을 허비했다는 생각을 하고 있는, 그래서 새로운 사람 만나봐야지라고 생각했으면 머릿속에 그게 가득했을 것 같아. 근데 그걸 굳이 드러내지 않는 게 필요하긴 한 거죠. 그쵸. 이게 보면 약간 남녀의 차이를 굳이 이제 얘기를 하자면, 여성분들은 자기가 감정이 기복이 있어도 그걸 드러내도 크게 상관이 없는 시절이 있잖아요. 왜냐면 자기를 좋아해주는 사람이 다 있으니까. 남자는 항상 삐지면 까여왔어. 탑 클래스 말고 까여왔어. 그래서 그걸 오히려 다스리는 사람이 생기고 아니면 그 부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생기는데, 약간 여성분들은 상대적으로 그거를 좀 늦게 배우는 건 있는 것 같아요. 맞아요.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금 생각하면서 왜 그런 걸 해야 됩니까? 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, 만약 나 혼자 한다고 생각이 들면 상대는 과거에 했을 거라는 거,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마음이 편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근데 물론 저희가 오늘 말한 이런 것들이 나에게 마음이 없는 상대의 마음을 돌리는 걸 얘기하긴 했지만,
그것도 어쨌건 어느 경계선에 있는 사람을 돌리는 거지. 우리가 성적을 올릴 때도 B뿔에서 뭐 A-로 올릴 때도 경계에 있어야 올라가는 거지. B뿔에서 꼴찌인데 뭐 안 올려줘. 맞아. 그거는 그냥 B뿔인 거예요. 물론 B뿔도 좋은 성적입니다. 근데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. 저 아는 친한 오빠 있는데 여자친구분이 좀 연상에다가 이런 말씀드리면 좀 죄송하지만 저희 오빠 너무 아까웠어요. 친한 오빠가 아까웠어요. 그래서 물어봤어. 네가 사는 그 집? 뭐 오빠 그 여자보다 나았냐? 아니. 그래서 아니 왜 사귀게 됐어? 라고 하니까 둘이 소개팅 했는데 남자분이 여자분 마음에 안 든 거지. 그래서 그 자리에서 끝냈어요. 근데 여자분이 그날 뭐 식사 대접 감사하다 이번엔 제가 사드리고 싶다 하고 애프터로 여자분 보낸 거죠, 연락을. 근데 남자가 만나기 싫으니까 깐 거예요. 근데도 계속 아니라고. 근데 거기서 이제 매력 어필이 됐나 봐요. 뭐 무슨 얘기를 했는지는 정확하게 식당이 비싼 식당이었구나. 그럴 수도 있어. 어복쟁반 막 이런 거. 그럴 수도 있어. 근데 어쨌든 그렇게 용기를 내서 쟁취를 하신 경우도 있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경우가 제 주변에도 꽤 많아요. 그러니까 남자는 무조건 외모를 본다, 여자는 무조건 능력을 본다,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딱 프레임을 짜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많아요. 그리고 지나놓고 생각을 해보면 외모가 별로였어도, 그래서 처음에 사귈 때 그냥 이 사람이 너무 매달리니까 사귀었다, 약간 이런 느낌으로 사귀었어도 헤어지고 나면 그 사람이 정말 좋은 사람이었다 생각되는 경우가 진짜 많거든요. 이제 거기에 포함되는 게 오늘 말씀드린 그런 일관됨이 있는 것 같아요. 일관됨. 그리고 그 사람은 항상 나에게 적극적인 모습이었고, 그래서 만약 내가 다시 그 사람을 만난다면 나도 그 사람만큼 잘해줄 텐데 라고 하지만 이미 그 사람은 나보다 더 좋은 사람 만나서 잘 사는 거죠. 그러니까 있을 때 잘해야 돼. 맞아. 저도 막상 제가 마음에 드는 사람이 오면은 잘 못할 것 같아요. 맨날 삐질 것 같아. 그렇죠. 그건 그래요. 사람 마음은 어쩔 수 없잖아요. 근데 이제 노력해야죠. 그리고 서로 좋아하면 삐지는 게 그렇게 막 엄청나게 마이너스는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요. 제일 퍼펙트는 그건데, 서로 좋아하는 거. 서로 좋아하는 거. 그러기 쉽지 않죠. 그리고 이제 정말로 너무 안 삐지고 이렇게 딱 그 감정 제어가 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인기가 없기도 해요. 이 사람이 너무 차가워 보인다. 맞아. 사귀면서도 상대를 자꾸 외롭게 만든다 이런 얘기도 많이 그렇지. 듣기도 하고 그렇습니다. 제 얘기였어요. 우리 모두가 연애 고수가 되는 그날까지 화이팅!